김서준은 걱정 마세요. 우리 하영이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준혁이 했던 말입니다. 그때 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서준의 눈앞에 있는 건 그 믿음직했던 사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에서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영이의 뺨을 후려치며 바람 폈냐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벅! 손바닥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하영이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준혁의 발이 하영이의 배를 걷어찹니다. 퍼! 숨이 끊어질 듯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서준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주먹이 다시 날아갑니다. 하영이의 등을 내리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듭니다. 준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장인어른. 준혁의 눈이 흔들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서준이 소리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준혁이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하영이가 실수를 좀 해서 제가 좀 혼내고 있었습니다. 혼내고 있다. 그 말이 터뜨린 폭탄이었습니다. 서준의 눈에 불꽃이 튑니다. 내가 뭔데 내 딸을 혼내. 오늘 너 내 손에 죽었다. 주먹을 치켜들려는 순간입니다. 아빠 그만. 하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준이 멈칫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하영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진정해. 서준의 눈에 들어온 건 딸의 얼굴입니다. 시퍼렇게 멍든 눈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입술, 목에 남은 손자국,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 서준이 하영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이게 뭐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하영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꼴을 보이는 게 창피합니다. 서준이 다시 준혁을 돌아봅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기가 서립니다. 야 이준혁.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준혁이 비웃습니다. 푸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돌변합니다. 건방지고 위협적입니다. 어이 장인어른 좋을 때 그냥 가세요. 우리 부부 일에 늙은이가 끼어들지 말고. 그 순간 하영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다리를 붙잡습니다. 아빠 제발 가. 크게 만들지 말고. 하영이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합니다. 서준의 가슴이 더 아픕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딸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서준이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준혁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하영이 데리고 간다. 너 같은 놈 옆에 둘 수 없어. 준혁이 코웃음 칩니다. 네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근데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서준은 그 말을 무시하고 무릎 꿇은 하영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가자 지금 당장. 하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서준이 딸의 손을 꽉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준혁의 비웃음이 따라붙니다. 차 안입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하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하영이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처음엔 준혁 씨가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부터 술 마시고 욕하고 때리고 제가 다른 남자랑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아까도 그래서 때린 거예요. 서준의 손이 핸들에 꽉 힘을 줍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협박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도 죽이고 저도 죽인다고. 서준의 눈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거짓말했어요. 사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영이가 숨을 삼킵니다. 클럽 운영하고 도박장 운영하고 건달이에요.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건달. 그 단어가 서준의 과거를 소환합니다. 서준은 한때 이 도시를 쥐락펴락하던 청룡파 두목 청룡 이서준이었습니다.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떠나면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여보 지켜줄게.
하영이 앞에서 떳떳한 아빠가 될게.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나중엔 경비로 일하며 하영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건달에게 맞고 있다니.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서준은 집에 오는 길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하영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빠 배고프시죠?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아빠 제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는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맞아서 부은 얼굴인데도 아버지를 위해 웃으려 합니다. 서준의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하영이 된장찌개 먹어볼까? 하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갑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아빠 먼저 드셔보세요. 서준이 한 숟갈 뜹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맛있다. 진심입니다. 하영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준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그대로야. 하나도 안 건드렸어. 하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요, 아빠. 하영이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서준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그 세계를 알기에 위험합니다. 신고하면 보복이 옵니다. 딸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준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오래된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여보세요. 상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서준이 낮게 말합니다. 칼잡이야 내일 보자. 할 말 있다. 상대편의 침묵이 흐릅니다. 칼잡이가 무게를 느끼고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낡은 철문 앞입니다. 서준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야? 거친 목소리입니다. 나다 칼잡이야. 문이 벌컥 열립니다. 190이 훌쩍 넘는 거구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칼잡이입니다. 과거 청룡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서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지며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눈가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서준이 미소 지으며 칼잡이 어깨를 툭툭 칩니다. 오랜만이다 칼잡이야. 일어나 얼굴 보자. 칼잡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납니다. 형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습니다. 칼잡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딸 하영이가 남편한테 맞고 있다. 칼잡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네. 칼잡이가 고개를 앞으로 내밉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준이 다시 말합니다. 사위한테 심하게 맞고 협박까지 당한다. 칼잡이의 눈에 불꽃이 튑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합니다. 부하들을 부르려는 겁니다. 서준이 낮게 말합니다. 앉아. 한마디에 칼잡이가 움찔하며 앉습니다. 25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합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사위가 건달이란다. 클럽 도박장 운영하고. 칼잡이의 눈이 커집니다. 이 지역에서요. 그럼 우리가 모를 리 없는데.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다. 위에 줄이 있을 거야. 만약 흑사파라면. 칼잡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끄덕입니다. 흑사파라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흑사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룡파가 최강이었지만 서준이 떠난 뒤 흑사파가 급성장했습니다. 서준이 말합니다. 알아봐줘. 뭔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형님. 칼잡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형님 은혜는 죽어도 못 갚습니다. 서준이 칼잡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일어나 나갑니다. 칼잡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배웅합니다. 서준이 집 근처 마트에 들릅니다. 하영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담습니다.
떡볶이 떡 2봉지, 고추장, 대파, 어묵, 사과 1박스. 계산대에서 아는 직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따님 오셨나 봐요. 오늘 많이 사시네. 서준이 밝게 웃습니다. 내 집에 소중한 손님이 와서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며 외칩니다. 하영아, 아빠 왔어.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하영아. 또 부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손에서 봉지가 툭 떨어집니다. 서준이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거실방, 화장실 어디에도 하영이가 없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요. 옆집 아줌마입니다. 따님, 아까 남편분이랑 나갔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서 거의 끌려가듯이. 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서준이 복도를 뛰기 시작합니다. 준혁의 집 앞입니다. 쾅쾅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 이준혁. 하영아, 아빠 왔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귀를 문에 대봐도 정적뿐입니다. 서준의 가슴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문득 준혁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상견례 때 명함을 줬던 대륙건설 사장 이강철.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대륙건설 앞입니다. 7층 건물입니다. 서준이 들어가려는 순간 정문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입니다. 얼굴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흑사파 두목 윤태호입니다. 서준의 몸이 굳습니다. 왜 흑사파 두목이 여기서?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칼잡이입니다. 형님, 지금 어디십니까? 대륙건설 앞이다. 칼잡이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형님도 아신 겁니까? 준혁 아버지 이강철이 흑사파 돈줄입니다. 대륙건설은 흑사파가 운영하는 회사고 이강철은 꼭두각시 사장입니다. 그리고 칼잡이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강철 그 인간 따님도 폭행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여자를 아주 막대한다고.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내 딸이. 그때 칼잡이 부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님, 지금 하영씨가 블랙나이트 클럽에 끌려갔습니다. 서준이 벌떡 일어납니다. 택시를 잡아탑니다. 블랙나이트 클럽으로 가주세요. 목소리에 살기가 흐릅니다. 클럽 앞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입니다. 문 앞에 문신한 거구 둘이 서 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자 한 놈이 가슴을 밀칩니다. 지금 영업 안 해, 아저씨 꺼져. 서준이 그 손을 쳐냅니다. 내 딸이 안에 있다. 비켜. 두 놈이 비웃습니다. 뒤져보고 싶어. 그 순간 서준의 주먹이 날아갑니다. 덕. 한 놈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른 놈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서준이 더 빠릅니다. 명치. 무릎 꿇고 쓰러집니다. 2초 만에 끝입니다. 서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복도에서 놈들이 달려듭니다. 하나씩 쓰러뜨리며 내려갑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놈들이 더 많아집니다. 5, 7, 10. 서준의 주먹과 발차기가 춤을 춥니다. 25년 만에 깨어난 청룡의 움직임입니다. 복도가 피와 신음으로 가득 찹니다. 마지막 문 앞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준혁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를 보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장인어른. 준혁의 다리가 떨립니다. 서준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탁탁 발소리가 죽음처럼 들립니다. 준혁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서준이 문 앞에 섭니다. 문 열어.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흑사파 나와버린데 너 죽었어. 서준이 대답합니다. 알아.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윤태호가 운영하는 곳이지. 준혁이 당황합니다. 그럼 더 못 나와. 너랑 내 딸 다 죽었다. 쾅. 서준이 문을 찹니다. 쾅쾅쾅. 문이 부서집니다. 마지막 발차기에 문이 날아갑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준혁이 소파 뒤로 숨습니다. 하영이를 끌어당깁니다. 하영이는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준혁이 칼을 하영이 목에 댑니다. 다가오면 죽인다. 손이 떨려 칼이 흔들립니다. 서준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너 사람 죽여봤냐? 준혁아. 너 같은 쫄보는 못 죽여. 준혁의 손이 더 떨립니다. 칼이 떨어집니다. 준혁이 무릎 꿇습니다. 살려주세요, 장인어른. 제발이요.
머리를 바닥에 박습니다. 쿵쿵쿵. 서준이 준혁을 내려다봅니다. 주먹을 치켜듭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흑사파 조직원들입니다. 10명이 넘습니다. 앞에 흉터난 남자 송철민 흑사파 행동대장입니다. 송철민이 서준을 보고 비웃습니다. 오청룡이 여기 웬일이야? 아직도 그때 두목인 줄 아나? 부하들이 웃습니다. 서준이 하영이를 가리킵니다. 내 딸이야. 저 새끼는 사위고. 저 둘만 나한테 줘. 조용히 나갈게. 송철민이 피식 웃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처리해. 9명이 달려듭니다. 서준이 셔츠 단추를 풉니다. 상체를 드러냅니다. 등에 새겨진 거대한 청룡 문신이 빛납니다. 조폭들이 숨을 죽입니다. 전설의 문신입니다. 서준이 말합니다. 안 들어와. 청룡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두릅니다. 서준이 피하며 턱을 올려칩니다. 한 방에 기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덤빕니다. 서준이 쇠 파이프를 빼앗아 양쪽을 동시에 내리칩니다. 쾅쾅. 넷, 다섯, 여섯 연속으로 쓰러집니다.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공중 발차기 연속 타격입니다. 9명이 3분 만에 전멸입니다. 송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서준이 준혁에게 다가갑니다. 준혁이 바지에 오줌을 지립니다. 살려주세요. 서준이 주먹을 내리칩니다. 준혁이 쓰러집니다. 서준이 하영이를 안고 나옵니다. 집에 와서 하영이를 뉘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청룡 오랜만이야. 윤태호의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우리 클럽을 박살내고 다니냐? 너 때문에 우리 애들 20명 병원행이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냐? 칼잡이가 묶여 있습니다. 윤태호가 비웃습니다. 무릎 꿇어 청룡. 30분 안에 안 오면 칼잡이 죽는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준이 주먹을 꽉 줍니다. 또 그때처럼 서준이 다시 핸드폰을 듭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맹호야. 과거 청룡파 2인자였던 강맹호입니다. 지금은 태권도장을 운영합니다. 형님. 놀란 목소리입니다. 미안하다 맹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맹호가 바로 대답합니다. 어디십니까 형님? 20분 후 흑사파 본사 앞입니다. 서준과 맹호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맹호가 웃습니다. 형님 옛날 생각나네요. 서준이 맹호 어깨를 툭툭 칩니다. 고맙다 맹호야. 들어갑시다. 동생 구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로비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서준과 맹호의 호흡은 여전합니다. 30초 만에 로비 정리입니다. 층층이 올라갑니다. 흑사파 조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지만 추풍낙엽입니다. 6층 윤태호 사무실 앞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30명이 넘는 조직원들 그리고 가운데 윤태호. 윤태호가 칼잡이 머리를 발로 밟고 있습니다. 청룡 늦었잖아. 무릎 꿇어. 서준이 대답 대신 달려듭니다. 윤태호의 얼굴에 주먹이 꽂힙니다. 윤태호가 날아가 기절합니다. 칼잡이 밧줄을 풀어줍니다. 또 울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 칼잡이가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맹호도 합류합니다. 청룡파 전설적인 트리오가 다시 모였습니다. 5분 만에 30명 전멸입니다. 서준이 기절한 윤태호 머리채를 잡습니다. 이강철 자르고 준혁 그 새끼 클럽 도박장 못하게 해. 그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 윤태호가 떨며 연신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세 사람이 나란히 나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몇 달 후 작은 국밥집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간판에 청룡국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방에서 하영이가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서준이 홀을 다닙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국밥 진짜 맛있어요. 하영이 요리 잘하죠. 서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죠. 어느 날 도철과 맹호가 일반 손님처럼 옵니다. 평범한 옷차림입니다. 어느 날 칼잡이 일행이 등산복으로 옵니다. 하영이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빠 저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서준이 당황합니다. 응 옛날 동네 아저씨들. 하영이가 웃습니다. 알아요 아빠.
주방으로 들어가 혼자 미소 짓습니다. 사실 하영이는 그날 클럽에서 아버지의 청룡 문신을 봤습니다. 모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둘이 간판을 봅니다. 아빠 청룡국밥 이름 괜찮죠? 하영이가 웃습니다. 아빠처럼 강하고 따뜻하잖아요. 서준이 딸을 끌어안습니다. 고맙다 하영아. 너만 있으면 아빠는 충분해. 두 사람이 손잡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밤거리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아버지와 딸의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영이를 구하고 흑사파를 박살낸 그날부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윤태호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서준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25년 전에도 그놈의 아버지 윤 회장 역시 끝까지 독사처럼 물고 늘어졌었다. 아내를 잃은 그날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다시는 피 볼 일 없겠다고. 그러나 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맹세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새벽 5시 서준은 일어났다. 하영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부은 얼굴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멍자국이 선명했다. 서준은 문을 살짝 닫고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두운 거리 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다. 한 번이 아니었다. 어제도 그제도 새벽이면 꼭 그 차가 지나갔다. 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왔구나. 그는 맥주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가죽 장갑과 낡은 접이식 나이프가 나왔다. 25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물건들이었다. 서준은 장갑을 끼고 나이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칼잡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부터 번갈아 지켜. 칼잡이의 답장은 바로 왔다. 이미 애들 배치 끝났습니다, 형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직한 동생들이었다. 오전 7시 하영이가 일어났다. 아직도 몸이 무거워 보였다. 아빠 오늘 국밥집 열어요? 서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오늘은 특소고기 국밥 넣을까? 하영이가 피식 웃었다.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 둘이 함께 아침을 먹고 국밥집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섰다.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서 요즘은 점심시간만 되면 빈자리가 없었다. 하영이는 주방에서 서준은 홀에서 정신없이 움직였다. 오후 3시쯤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 셋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검은 선글라스. 전형적인 흑사파 스타일이었다. 서준은 물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셋은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메뉴판도 보지 않고 서준을 빤히 쳐다봤다. 서준은 일부러 태연하게 다가가 물었다. 뭘로 하실까요? 가운데 앉은 놈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말했다. 국밥 말고 다른 거 있어? 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없어요. 국밥만 합니다. 놈이 피식 웃었다. 그럼 국밥 3개. 고기 듬뿍.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다. 하영이에게 속삭였다. 저쪽 셋 조심해.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국밥을 나르자 가운데 놈이 숟가락을 들고 서준을 불렀다. 아저씨. 서준이 멈췄다. 우리 형님 인사 전하라고 왔어. 윤태호 형님. 지금도 얼굴이 좀 부었대. 서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요. 놈이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다. 맛없네. 그리고 뚝배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하영이가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서준이 천천히 놈들에게 다가갔다. 돈은 계산하고 나가세요. 가운데 놈이 일어나 서준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아저씨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윤태호 형님한테 무릎 꿇으라고 전해. 안 그러면 이 가게도 내 딸도 다 불탄다고.
그 순간 서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놈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뚝.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으악. 놈이 비명을 질렀다. 다른 두 놈이 벌떡 일어났다. 서준은 이미 다음 동작을 끝냈다. 오른쪽 놈의 턱을 올려치고 왼쪽 놈의 명치를 찔렀다. 쿵쿵. 두 놈이 동시에 쓰러졌다. 서준이 가운데 놈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눌렀다. 쾅. 조용히 속삭였다. 윤태호한테 전해. 다음에 오면 죽는다. 그리고 놈의 머리를 국밥 냄비에 처박았다. 푹.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덮쳤다. 으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할게요. 손님들이 우르르 나갔다. 하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아요? 서준이 딸을 안았다. 미안하다 하영아. 아빠 때문에. 하영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흑사파가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위협했다. 밤마다 유리창이 깨졌다. 손님들이 줄었다. 서준은 칼잡이 맹호와 함께 대책을 세웠다. 형님 여기서 물러서면 끝없습니다. 칼잡이가 말했다. 다시 한번 끝장을 봐야 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날 새벽 서준은 혼자 흑사파 본사로 향했다. 칼잡이와 맹호는 말렸다. 형님 같이 가시죠. 서준이 웃었다. 너희는 하영이 지켜. 이건 나 혼자 끝낼 일이다. 흑사파 본사 앞. 새벽 5시. 서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로비에 있던 놈들이 달려들었다. 서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층층이 올라가며 놈들을 쓰러뜨렸다. 7층 윤태호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윤태호가 혼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아직도 부어 있었다. 윤태호가 서준을 보고 비웃었다. 또 혼자 왔어? 이번엔 다르다. 윤태호가 책상 아래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벽이 열리며 10명의 총잡이가 나왔다. 검은 복면에 소음기 달린 권총. 윤태호가 말했다. 무릎 꿇어 청룡. 안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 서준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알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윤태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늙었어. 그 순간 서준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접이식 나이프가 번쩍였다. 동시에 몸을 굴렸다. 탕, 탕. 총알이 바닥을 때렸다. 서준은 테이블 뒤로 숨으며 나이프를 던졌다. 슉. 한 놈의 목에 정확히 꽂혔다. 놈이 쓰러지며 총을 떨어뜨렸다. 서준이 달려들어 총을 낚아챘다. 탕탕탕. 세 놈이 쓰러졌다. 나머지가 당황하며 쏘았다. 서준은 몸을 날려 윤태호를 덮쳤다. 윤태호의 목에 총을 들이밀었다. 다 죽여. 윤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이 속삭였다. 이강철, 준혁 그 새끼들 다 죽여. 그리고 너도 오늘 여기서 끝낸다. 윤태호가 떨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칼잡이와 맹호가 뛰어들었다. 형님.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 칼잡이가 웃었다. 하영이 지키라고 하셨지만 형님이 혼자 죽는 건 못 봅니다. 세 사람이 다시 나란히 섰다. 윤태호가 절망적인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야?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응. 끝이다. 총성이 울렸다. 그날 이후 흑사파는 사라졌다. 윤태호는 실종. 이강철과 준혁은 해외로 도망갔다 평생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국밥집은 다시 손님으로 북적였다.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하영이가 서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요리사 자격증 딸까 봐요. 서준이 놀라 물었다. 왜 갑자기? 하영이가 웃었다. 아빠랑 평생 함께 요리하고 싶어서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아빠도 같이 딸게. 둘이 함께 웃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다. 청룡은 다시 잠들었다. 이번엔 영원히.
아버지와 딸은 손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따뜻했다.